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리에르 캔버스 숄더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의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가죽을 구분하는 방법은 1번 가죽의 위쪽 가운데에는 구멍이 있고 2번 가죽은 구멍이 없습니다. 잘 구분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가죽 안쪽 면에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해주세요. 먼저 1번 가죽과 8번 가죽을 준비해줍니다. 8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2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8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두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하고 영문 글자가 정확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 후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할 때 1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8번 가죽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바늘도 동일하게 마지막 구멍으로 8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가죽 사이로 실을 빼주세요. 마감을 위해서 가죽 사이로 두 실을 빼주었습니다. 겉면과 안쪽면 모두 한 땀씩 예쁘게 바느질되었습니다. 두 실을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묶고 힘껏 당겨서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을 반으로 접고 바느질해서 내부 포켓을 만들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7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3번 가죽을 반으로 접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왼쪽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두 땀이 두 겹씩 대칭되도록 바느질은 3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부터 시작해줍니다. 3번 가죽의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앞면과 뒷면이 세 번째 구멍인지 확인하고 바늘을 통과합니다. 아래 바늘을 두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첫 번째 구멍까지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위로 두 땀을 바느질했다면 다시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쭉 바느질하고 바느질 구멍이 3개 남았을 때 10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10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10번 가죽을 3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10번 가죽에 솔트레지가 있는 겉면이 위를 향하게 놓아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옆면에 1번 가죽의 옆면을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옆면을 보면 가죽이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죽이 잘린 부분의 윗부분만 바느질해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왼쪽 면을 2번 가죽의 오른쪽 면 위에 올려주세요. 두 가죽의 잘린 부분을 찾아서 맞추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2번 가죽 잘린 부분에 바로 위에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1번 가죽도 잘린 부분의 위에 구멍으로 같이 통과해주세요.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계속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2번 가죽의 바깥 바느질선과 바느질해야 합니다. 안쪽 바느질선은 디링과 같이 바느질하는 구멍입니다. 안쪽 바느질선과 바느질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번 가죽도 동일하게 안쪽 바느질선은 바느질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하고 위에 바늘을 마지막 구멍으로 넣어 안쪽으로 빼줍니다. 안쪽 면에서 두 실을 2번 묶어서 실을 자르고 마감해주세요. 라이터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마감하면 됩니다. 마감 방법은 본인의 기호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남은 면도 2번 가죽 위에 1번 가죽을 올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가죽이 잘린 부분의 위에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면의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뒤집어줍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번과 2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파이핑 심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을 안쪽 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그 안에 파이핑 심을 넣고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끼워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사용할 실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하겠습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과 2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세로로 접어서 1번과 2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4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해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서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을 더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파이핑심을 준비해주세요. 파이핑심을 6번 가죽 사이에 넣어줍니다.
6번 가죽으로 파이핑심을 감싸줍니다. 파이핑심을 안쪽으로 넣고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파이핑심이 바늘 아래에 놓아지도록 두고 바느질해주세요. 파이핑심을 넣은 채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다시 고정하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겹의 가죽과 파이핑심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줍니다.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1번, 2번 가죽의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큰 구멍이 맞다면 정상적으로 바느질된 겁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고 새로운 실을 준비해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쭉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고 이 부분까지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파이핑심을 6번 가죽보다 1에서 2mm 작게 잘라주세요. 마지막 구멍은 1번과 2번 가죽 2겹만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을 겉면으로 다시 뒤집어주세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의 코너 부분부터 눌러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바느질한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당겨주면서 뒤집어줍니다. 천천히 뒤집어주세요.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7번 가죽 2개와 디링 2개를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가방의 옆면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3번 가죽 이 길이의 2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디링을 7번 가죽에 끼워서 가운데에 놓아줍니다. 반원 부분이 위를 향하게 놓고 7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가방의 옆면 바느질선에 맞춰줍니다. 7번 가죽의 오른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알맞게 통과했는지 가방 안쪽 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실을 반으로 나누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안쪽 바느질선에 맞춰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7번 가죽의 가운데 뾰족한 부분과 1번, 2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을 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겹쳐진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안쪽 면에서 보고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겹쳐진 가죽의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7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줍니다. 7번 가죽의 위쪽 가운데 구멍은 1번과 2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을 시작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한쪽 면도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4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1번과 2번 가죽 위에 부분에 감싸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94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으로 1번 가죽을 감싸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4번 가죽으로 1번 가죽을 감싸서 남은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3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4번 가죽의 큰 구멍과 1번, 2번 가죽의 겹쳐진 구멍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4겹의 가죽을 통과해줍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마지막 구멍에서 가죽 사이로 마감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4번과 1번 가죽 2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다른 바늘은 4번 가죽 1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1번 가죽의 안쪽 면에서 두 실을 묶어 마감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5번 가죽 2개를 준비해줍니다.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5번 가죽의 양끝을 겹쳐서 바느질할 겁니다. 끝부분에 구멍이 있는 면을 위로 올리고 바느질해주세요.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인 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의 끝부분에 바느질선이 있는 면을 위로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겉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놓아주세요. 끝부분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 면을 아래에 놓고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마감을 위해서 위에 바늘은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다음은 9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1번, 2번 가죽의 라운드면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5번 가죽은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줍니다. 5번 가죽 2개를 바느질하려면 4개의 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50cm로 4번을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보면 겹쳐진 부분과 같은 위치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양쪽으로 큰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1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과 5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해줍니다.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자석이 있는 겉면을 안쪽 면으로 향하게 놓고 캡이 있는 면이 1번 가죽과 맞붙게 놓아줍니다. 9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세 겹의 가죽을 통과하면서 9번 가죽의 자석 도트가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5번 가죽으로 감싸서 큰 구멍을 같이 통과해 주세요. 4겹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4겹의 가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힘껏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셋땀을 바느질했다면 다음부터는 3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9번 가죽의 오른쪽은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집게로 고정하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1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3겹의 가죽을 바느질하고 다음 구멍부터는 접은 5번 가죽의 2겹만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1번 가죽의 뾰족한 부분에서 이미 바느질했던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해줍니다. 4번 가죽의 바느질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 바늘은 4번 가죽의 2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올려온 바늘은 다시 전 구멍인 5번 가죽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구멍부터 5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2겹의 가죽을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5번 가죽의 사이가 보이지 않도록 교차한 실을 힘껏 당겨주세요. 오 번 가죽을 겹쳐서 바느질한 부분까지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실을 힘껏 당겨줍니다. 앞으로 몇 땀을 더 바느질하고 마감을 위해서 두 실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도 동일하게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마감을 위해서 가죽 사이로 실을 빼주었습니다. 양쪽 실을 묶어서 2번 매듭 짓고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가죽 사이에 실을 숨기면서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 눌러서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전과 동일하게 큰 구멍에서 새로운 실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에서 두 실을 모두 가죽 사이로 빼고 실을 마감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5번 가죽과 9번 가죽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11번과 12번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의 버클을 12번 가죽과 체결해줍니다. 가방끈의 버클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길이로 조절해서 연결해줍니다. 가죽고리로 남은 가죽끈을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가방의 양쪽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줍니다. 완성한 내부 포켓을 가방 안에 넣어주고 10번 가죽끈을 디링에 넣어서 감싸고 솔트레지로 고정하면 위에르 캔버스 숄더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